네, 9월 24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가사 연구소의 박성태 연구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네. 네, 명절 연휴 세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명절이 있었어. 네, 그런 적이 기억도 안 저희에게 나. 있었습니다. 네. 네. 기억도 안 나. 네, 그 명절이 사이에 또 너무 많은 또 정치 뉴스가 그렇죠. 쏟아져가지고요. 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정말 김건희 여사로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로 끝날 것 같은 전국이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전국을 온통 김건희 여사가 덮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 말말말도 김건희 여사 이슈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뭐 있습니다. 하는 거니 진짜. 네. 네?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아, 건이요? 네. 어떤 건이요? 왜 그러는 거니 자꾸? 나만 그런 거니? 네. 박 실장님이 요새 그 과도한 스케줄로 지금 빨리 지금 컨디션 회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술자리예요, 술자리. 저 김건희입니다만 저 김건희입니다. 뭐죠? 네. 뭐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죠. 아. 뉴스룸에서 아주 훌륭한 친구가 그 취재를 잘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신경 쓰지 마시고. 어제 나온 보도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었다라는 생각이 20년 개인적으로 9월 들었어요. 23일 네. 날부터 일주일간 여사가 이종우 씨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도이치모터스 이종우 씨와 지금 박 실장님 집중을 하지 못하게 36차례 하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죠? 이 아유, 하필 괜찮아요. 기울어도 윤 대통령 쪽으로 기울면서 떨어졌어요. 예, 예. 균형을 잘 잡아주십시오. 괜찮네 이거. 예. 일단 36차례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문자가 4건 전화가 32번이에요. 네. 여사가 더 먼저 건 게 많습니다. 일주일간 36차례면은 토일 주말 포함해서 하루 평균 5건 이상입니다. 이건 스토커. 스토커. 네.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의 스토커라는 뜻인가요? 예, 스토커가 만일 아니면 뭔가 다급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20년 9월 23일이 언제냐? 바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원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관련돼서 여사를 고발하거든요. 고발은 4월인가 5월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고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급했다. 예. 갑자기 왜냐면 그 당시에 여사는 검찰총장의 배우자 아내였어요. 그래서 니네가 뭘 하든만 난 띵가띵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이 고발인 조사라고 하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내가 조사하겠다 이게 보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가 검찰총장의 와이프인데 나를 이제 그 고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려고 그래? 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36건의 전화 통화와 문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내용은 모르죠. 뭐라고 했는지. 근데 요거를 보면 여사가 다급했다. 네.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일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식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일당에게. 그랬으면 그렇게 다급할 리가 있어요. 뭔가 캥기니까 다급하게 물어보거나 말을 맞추려고. 그럼 왜 전화했냐. 권오수 회장이 나중에 이종호 씨가 이번 보도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왜 여사가 왜 전화합니까? 전화한 건 여사가 아니고 코마나 컨텐츠 직원이 한다. 왜냐? 뭐 주식 거래 관련해서 그쪽에서 궁금해서 권오수 회장 측에 많이 물어보니까 권오수 회장이 네가 좀 알려줘봐라 해서 전화가 올까 했더니 직원이 연락을 온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보도에 나오는데. 근데 어제 그 뉴스룸 보도에서는 저게 있죠. 검찰 진술서. 검찰 진술에서 네. 선지는 몰라요. 근데 네. 내용 보면 시간까지 다 나온 거 보니까 서인 것 같아요. 그죠? 문건을 보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나중에 당연히 물어보겠죠. 전화해서 뭐 무슨 말 했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때 검찰한테 한 얘기는 이종호 씨가 그러니까 검찰에 한 얘기 그렇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회장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권오수 회장이 이종호 씨한테 물어봐라. 야 네가 좀 얘기해줘. 그래서 받았는데 저 김건희입니다. 라고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말이 달라졌네요. 다르죠. 2년 전에 검찰 수사 받았을 때 이종호 씨가 전화 받았더니 모르는 번호로 오더래요. 그때는 이제 번호 저장이 안 돼 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주가 조작 의혹에 이종호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거기가 이제
그 대빵 노릇을 했지만 실무는 밑에 민 씨가 했어요. 이종호 씨는 그 대표였고 근데 전화번호는 같이 이제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일주일간 36번을 했으니까 네. 만약 이게 캥기는 게 아니었으면 이건 스토커다. 네. 둘 줄 하나밖에 없죠. 장 소장님 굉장히 다양한 표정으로서 어떤 말씀과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한 거니? 네. 그래서 제가 요거 더 해야 되는 거니? 요거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내용이 복잡해서 그랬는데 이 당시에 예. 어제 JTBC가 보도한 제 후배들이 보도했거든요. 네. 후배 보도한 오늘 추가 보도 나온다는 예고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나온답니다. 예. 보통 JTBC가 그런 거 잘해요. 오. 잘라서 해. 예, 살라미 전법. 잘 잘라. 예. 근데 요거는 김건희 특검의 스모킹 건이다. 건이다. 스모킹 건이다. 건. 예. 네, 김건희 특검이 가야 되는 왜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게 검찰에 진술한 거 있잖아요. 36번 통화가. 근데 지금까지 권오수 일당 송건희 씨 재판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그렇죠. 이것도 김건희 이게 크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나왔나? 권오수 일당이 주가 조작했다는 정황 중에 하나거든요. 예. 여사의 주가 조작 정황도 되지만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야죠. 대체 이 당시에 이렇게 전화한 거 보면 주가 조작 그때 한 거니?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본 거죠. 예. 그건 왜 여사를 뭉개려고. 아. 그래서 기소 불기소 검찰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특검에 가야 된다. 특검의 스모킹 건이다. 예. 아니 아까 그 김준일 평론가도 이게 검찰발 보도라고 한다면 결국 검찰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가셨는데요. 지금 스모킹 건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장성철 소장님? 아니요. 아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아니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나와야죠, 입성이. 근데 그건 아니고 통화만 했다라고 하는 것만 나왔으니까 결정적인 거는 아니죠. 아, 통화를 36번이나 했는데. 이종호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김건희 여사 측이다. 김건희 여사 측이랑 36번 통화를 했다. 그럼 그게 검찰 전화 가서 한 패턴인가 말이 보지. 검찰 근데 가서 한 말이 거짓말이다. 검찰이 무서워서 검찰 진술 거짓말했다. 조서에는 네. 아 그래서 제가 썼잖아요. 저 김건희입니다만 그 했다는 거예요. 코보나 콘텐츠 직원이 김건희라고 하면서 통화했을 수도 있잖아요. 흉내냈구나. 정말 흉내낸 거니?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 일단 예. 특검의 스모킹 건이다. 예. 왜 검찰한테 맡길 수 없어요. 검찰은 이미 이 사실을 뭉갰기 뭉갰기 때문에. 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오늘 또 JTBC가 보도를 하면 그거를 보고 더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 전화랑 문자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냥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로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의 주범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조, 공범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뭐 이종호 씨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야라고 계속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방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쌓이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국민적인 명분, 뭐 토응의 강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처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의결되고 재의결 시도가 되면 뭐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탈표 얼마나 예상하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오늘 데일리한 기사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제목이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글부글 거린다.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관리를 해야 한다. 이 상태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식의 기사를 적나라하게 썼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국감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다 더 진전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 본인의 육성, 텔레그램 문자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것을 도저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육성이 나올 근데 가능성. 예. 육성이 좀 뒤에 나오겠죠. 아, 나올 수 아직은 있다고 안 보세요? 나올 텐데 예. 저는 좀 뒤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특검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예. 근데 이미 뭐 뉴스토마토 보도 나왔고 JTBC 보도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서울의 소리에서도 뭐 또 얘기한 게 있고 뉴스토마토에서 추가로 또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명태균 씨와 이 씨와의 통화. 본물 터졌다. 본물이 터졌죠.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 제가 볼 때는 한 20일 이후 정도로 20일 동안 계속 커질 거예요. 10월 20일? 앞으로 20일. 예, 국감 이제 시작되고 그렇죠. 하니까요. 그때쯤 해서 국감 끝나거나 뭐 이렇게 갖고 재의결이 되면 저는 한 최소한 9표에서 10표 정도는 반란표가 있어서 특검법이 통과될 거라고 봐요. 오, 그러게요. 10표면 통과 아닙니까? 그게 예. 아깝게 또는 이제 대통령이 볼 때는 아깝게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간신히 돼야 더 열받아. 누가요? 네? 누가 열받아요? 아니 거기 특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열받아. 조금만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더 짜릿할 것 같아요. 한 표만 더 단속했으면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씀이신 9표 거죠? 정도 차이로 딱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열받을 것 같아. 박성태 실장님 예언하셨습니다. 9표에서 10표. 10표. 그래서 재의결했을 때 재석에서 한 2명 정도 빠지고 뭐 이래저래 해서 298명 재석했는데 한 199석 정도 199수 200석 정도 딱 되는 거지. 굉장히 드라마틱하네요. 네, 장 소장님 요새 제일 잘 맞추시잖아요. 클라우드장. 미래를 내다보시는데 몇 표로 예상하십니까?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예측하는 건 다 그냥 정보를 갖고 예측하는 다 거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했을 뿐이다. 역술이 아니다. 네, 제가 신점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를 방해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버림받을 것 같아요. 본인들 스스로 어떻게 이걸 방어하고 옹호를 해요. 필리버스터 왜 안 했겠어요. 필리버스터 하려고 한 의원들이 없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보이콧이 가장 강력한 이제 믿어요? 가지 않는 것이 강력한 보이콧이다. 사회자니까 원론적인 지금 언급한 거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반론을 그래도 말씀드려야죠. 근데 다른 방송 가서 그렇게 본인 패널로 나갔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이야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그 얘기 못하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한테 따지고 그래요. 김희재 그거 얼마나 잘하시는데.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방어했어요. 방어 잘하는데. 오. 사회자한테 잘 그러니까 보여야지. 필리버스터를 바로 주지 마세요. 필리버스터. 아니 얘기했어요. 이틀만 또 다른 형태 이틀만인가? 욕하면서 배우나? 아니 사회자한테 잘 보였을 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면 역사의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한 사람. 나중에 공천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이 이건 하지 맙시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지. 그게 바로 하나의 징조로 보여져요. 국민의힘의 어떤 균열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럼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시는 장 소장님께 여쭤본다면 이번 주에 또 뉴스토마토 추가 보도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목요일날 나온다. 그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뭘 쓸까 지금 골라먹기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내용이 많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 관련된 의혹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제보를 갖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녹취 음성 파일을 너무 많이 주고 있대요 지금. 그 이 씨가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속칭 뭐 섹시한 걸로 하나 좀 골라서 할지 그건 아직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최상훈 님이 취재의 제왕 폭풍의 남자 장성철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뉴스토마토 주요한 관계자가 다시 지금 남쪽으로 갔습니다. 창원으로 먹구름이 칠불산가요? 창원인가요? 몰라요. 그냥 더 밑으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또 취재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론조사 때문에 보수파 진영이 좀 초토화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여론조사를 좀 조작했다라는 의혹에 그런 대해서. 의혹을 갖고 이제 기사를 쓰는 건데 그것도 이제 내부의 증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에요. 그건 이제 명태균 오른팔이에요. 그러면 여론을 조작하려면 혼자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는 사람이 말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뭐 제보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은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뉴스토마토 측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큰 건 같다. 현재로선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뭐 김영선 공천 좀 알아. 뭐 이거는 거의 뒷전. 인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정권이 흔들만한. 뒷전이라기보다 그거 중요하죠. 그거 중요한데 일단 그거는 거의
사실로 거의 확정이 돼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긴 하잖아요. 대통령실이요? 그게 사실인 거니? 죄송합니다. 네. 건이 재밌는데. 예. 근데 스모킹 건이다. 재밌죠? 아까 댓글에 엄청 많이 그래, 올라오더라고요. 스모킹 건이다. 제가 사실 어제 밤부터 생각했어요. 역시 요걸 언어의 표현할 때는 마술사. 요거는 김건희 특검의 스모킹 건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던. 솔직감으로. 네, 솔직감으로 생각했습니다. 명태균 씨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명태균 이력서까지 씨- 접수하셨다는 소문이 네.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접수했어. 예. 아니, 어떻게 명태균의 이력서까지 이력서. 취재하시고 왜냐면은 지금 거의 여의도 보도국장이라고 지금 댓글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분노해가지고 어제 막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전화라서 안 받았는데 계속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문자로 저한테 보내셨는데 제 명태균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말씀 주겠다고. 그래서 왜 저한테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뭐 여론 분석가, 클라우드 책사, 장께서. 뭐 정치 전문가 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대. 명태균 씨를 그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반론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이제 대학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무엇을 처음 시작했는지 쭉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도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이력서를 지금 실시간으로 아니 꺼내시는 이거는 건가요? 이제 저한테 증언을 해준 걸 제가 막 메모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져왔는데 처음에 이분이 했던 거는 휴대폰 대리점. 대학 통신업. 졸업이었죠. 통신업. 예. 거기에 뭐 지부장 같은 것을 예. 하면서 이분 전화번호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번호가 네. 반복되시더라고요. 딱 그게 이제 그 대리점을 하면서 좋은 번호를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한 거다. 근데 그것도 조금 좋은 원래 번호인가요? 그래요. 같은 번호를 이렇게 이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는 번호. 앞뒤가 똑같은. 개인 번호인데도.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숫자가 이분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연도인 것 같던데.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두 번째 했던 게 대한민국 전화번호부 114 이걸 창업을 해요. 예. 그래서 전화번호부 그거를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텔레마케팅을 합니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기 비타민 C 좋은 거 나왔는데요. 박성태님 맞죠? 비타민 C 하나 이거 사실래요? 지금 사시면 1+1에 40% 할인해 드려요.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가입자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걸 가지고 텔레마케팅을. 네. 그러면서 이제 창원대에 뭐 1억 원 정도 기부한다 막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기부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부할 거다라고 하면서 왜 창원대에 기부를 한다고 했느냐? 그러면 창원대에서 이렇게 동창회 명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텔레마케팅에 이용을 하고.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잘. 네. 근데 그 회사가 2017년도에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텔레마케터 분들하고 좀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 그냥 미래한국사회연구소 그런 여론조사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018년도부터 김영선 전 의원과 교분을 맺게 됐다. 교류를 하게 됐다. 근데 지금 나온 보도들을 보면 경남 지방에 있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은 그분을 다 이제 알고 심지어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또 찍은 사진이 나왔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빨리 정치권 유력에 가닿을 수가 있나요?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 두 분도 잘하시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럴듯하게 말을 되게 잘해가지고 홀딱 넘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접근했다라는 거죠. 각 그 유력한 정치인들한테. 그래서 이제 나 데이터 이만큼 있거든. 특히 창원 경남 지역에 출마할 거야? 내 여론조사 해줄게.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확보된. 그렇죠. 그 전부터 통신, 네. 대리점, 네. 폰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런 거 하면서 확보된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텔레마케팅 그리고 여론조사까지. 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여론 뭐 조사 분석가 전문가 이게 아니라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냥 좀 여론조사를 했던 분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P&R이라는 회사를 이제 다른 분들하고 함께 운영을 했잖아요. 예. 이게 저는 큰 진흙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P&R 회사에게 여론조사를 맡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아마 뒤져보면 다 나올 텐데 정말 우리가 뭐 유명한 정치인들도 있고 그냥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들 중에 계속 그 출마하려고 했던 분들도
이 여론조사 회사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예, 오늘 문화일보의 허민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이준석 대표도 이제 1등을 만들어준 인연이 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아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네. 제가 좀 오늘 확인을 아침에 나온 해봤는데 기사입니다. 예, 예. 그런 약간 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시계열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21년에 5월에 예. 이준석 대표가 그때 국민의힘 전당대 때 갑자기 막 떠요. 두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거기에 마침표를 딱 찍은 게 21년 5월 30일 P&L 리서치의 여론조사였어요. 아. 당시 예. 머니투데이가 이제 의뢰했던 거였는데 당시 이준석 대표가 40%, 나경원 대표가 19.몇 %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을 언론사 제목들 다 나머지 후보들을 다 합쳐도 이준석이 안 된다. 요거였어요. 그게 이제 좀 딱 마침표를 찍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갑자기 그랬냐. 그 전부터 사실이 있었어요. 그 전부터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보니까 약 일주일 전 있던 거에서 30대 17로 이준석 대표가 앞서가는 상승세가 조사가 계속 나왔었고 예, 예. 그 전부터 나왔었는데 이제 P&L이 워낙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딱 눈에 띄는 그런 조사 결과를 딱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맨 먼저 그냥 한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분위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이름이 조금 덜 알려졌기 때문에 여론조사 회사를 하면서 이것도 금방 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수도권의 유명한 교수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자기의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냥 그분이 지금 에피소드로- 정치권 관계자인가요? 유명한 수도권 교수님. 아니 보도나면 다 아실 거예요. 거기 P&R 뭐 누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막 데이터 분석해주고 보면 금방 나오실 거고 이분이 책사라고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왜 책사라고 했는지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해줬는데 이분이 이제 삼국지 뭐 수호지 뭐 이런 무협지 같은 거를 되게 즐겨 읽었대요. 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제갈량 책사, 범증 책사, 장자방 책사 이거에 꽂혀가지고 동창들 만나면 내가 책사야. 책사 명태균이야 내가. 얼마큼 사야 돼요? 책사라고 얼마큼 많이 사. 많이 사? 많이 사도 돼? 살수록 좋아. 책사. 알겠습니다. 일시불로 사. 그래가지고 이제 자칭 책사였다. 뭐 그러한 소문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네네.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명태균 씨 얘기 나왔을 때 이거 찾아봤거든요. 오. 근데 구글에서 사진 한 장이 나오는데 어떤 행사에 김영선 의원 측의 정책 책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 근데 책사랑 정책이랑 붙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아, 전략 전술을 짜는 건데 정책이랑은 좀 정책은 다르다. 좀 뭔가 다르지 않나. 책사면 전략 책사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공식 명칭에 책사라고 쓰는 분은 그분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뭐 조금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별로 좀 그렇게 신뢰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경남 창원 바닥에서는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이렇게 접근해 하던 아유 그래 감사해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고 갔는데 외지 사람들은 이분을 모르니까 홀딱 속아 넘어갔을 수가 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당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믿거나 말거나죠. 뭐 네. 다 우선 사실은 제보를 받으신 아니겠죠. 내용을 알려주신 거고. 네네 다 소문이고. 명태균은 그렇죠. 누구인가에 대한. 예. 네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력을 쭉 보니까 상당히 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뭐 정통적으로 여론 정치 전문가 막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가 다 이제 허위 사실이라는 취지로 고소를 지금 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본인 육성으로 많은 얘기를 해놔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토마토 측에서 계속 지금 녹음 파일을 받고 있어서 그걸 분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토마토에서 보도한 거는 관심이 많이 갔어요. 뭐냐면 그 돈 문제가. 돈 문제. 예.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22년 보궐로 창원의창에 국회의원이 된 뒤에 명태균 씨에게 쩔쩔 매면서 세배의 반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스토마토 나온 입금 내역으로 보면 입금이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돈을 갖다 준 거죠. 현금으로 줬으니까 뭐 책상 서랍에 뒀다. 정리한 걸 보니까 명태균 씨가 6,300만 원을 김영선 의원 측이 주었다. 이걸로 수사받고 있다. 예. 뭐 기부금법 위반이든지 뭐 이런 걸로 아무튼 수사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빌려줬던 돈을 받은 거다. 선거 때 자기 돈이 들어가서 그걸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면은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받아요. 네. 뭐 450만 원, 50만 원, 뭐 200만 원. 심지어 뭐 상여금 뭐 추석.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김영선 의원이 받은 세비를 받자마자 바로 딱 정확히 2분의 1
명태균 씨의 표현에 빌면 1월이라도 틀리면 안 된다. 그러면 끝난 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반을 안 해요. 마치 일수 받듯이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해야 된다. 이론도 틀리면 안 된다. 이러면 끝난 기라. 약간 사투리 뉘앙스 살짝 다르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김영선 의원한테 명태균 씨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거 때, 그렇게 예. 그 돈을 갚느라고 갚는다고 돈이 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나눠서 분할 납부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김영선 의원 신고 재산이 얼만데 돈을 빌려? 아 그래요? 77억이야. 와 엄청 많네. 그러면 이제 신고 재산이 77억이면 거의 이제 100억이 넘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100억이 넘는 사람이 6,300만 원을 왜 빌려? 이해가 돼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 듣긴 네. 했습니다. 예. 말이 안 원래 되는 걸 말이 안 되는 돈 많은 거. 사람이 또 빌리고 잘 떼먹기도 해요. 그렇긴 한데 절절 매는 걸 봐서는 그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삥을 뜯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제보자가 여러 분 계시는데 아, 그중에- 한 명이 아닌가요? 네. 아. 화딱지가 많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어떤 분은 이제 이러한 창원 바닥에 소문도 있다. 그러니까 소문이에요, 이건. 그냥 확인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2024년 공천을 주게 되면 나에게 거액의 돈을 달라. 그런 식의 요구를 했다라는 소문이 창원 바닥에 아주 퍼져 있다. 근데 그런 식의 명태균 씨는 그냥 정책 특사에 불과하신 분인데 어떻게 공천을 그런 식으로 담보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거기가 핵심 아닌가요? 정말 힘들었다. 모르는 거니? 힘들었다. 힘들었다. 내가 저 여사님하고 대통령님에게 전화했다. 다 뒤집었다. 본인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그냥 고생 정도 한 것 같아. 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나왔었잖아요 이미 네. 녹취 파일에. 그러니까 뭐 김은재 앵커가 뛰어나니까 이런 대답을 유도하려고 이렇게 딱 묻는 네. 거여서 속아 넘어갔지. 맞장구를 우리가 또 쳐줘야죠. 경상도가 아니라 전라도나 충청도 사투리인 거니? 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맞다. 잉 그거는 전라도 사투리네. 전라도 여잉 맞네. 네. 화개장 특집으로 하시죠. 예, 네. 이게 영남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화개장 시간으로. 또. 예. 뿐만 아니라 서울의 소리 보도도 좀 어떻게 보셨는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아까 본물이 터진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명태균이 누구인가는 이렇게 좀 풀어주셨고 또 곧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보면 될 것 같은데. 명태균 관련돼서는 역시 장 소장님이 예. 클라우드 장께서 최고의 전문가. 예. 지금 그 뉴스토마토 보도국장 아니시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어둠의 보도국장. 아, 어둠의 보도. 이 정도면 지하의 어둠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하의 보도국장. 공개된 보도국장이신 것 공개됐어요? 같습니다. 아니에요. 방송은 훨씬 자주 나가신 것 같은데요. 저 여기저기- 뉴스토마토 국장보다. 여기저기 저 그냥 듣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뭐 그런 거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장. 예. 예. 서울의 소리 보도 같은 경우에는 좀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서울의 소리 보도가 뭐였죠? 예,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제 그 이원모 용인갑에 네, 용인감 알겠습니다. 그거 알고 있죠, 제가. 근데 김대남 전 비서관이 얘기를 한 내용이잖아요. 서울 소리 이명수 기자한테 기자, 예. 친해지면서 다 털어놓은.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매부쇼에서 다 이명수 기자가 나왔더라고요. 아, 같이 오, 방송하셨어요? 네, 그거 쭉 예. 그냥 저도 오. 얘기가 재밌어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풀어주시면 네, 됩니다. 멍하니 예. 듣고 있었습니다. 너무 예. 재밌더라고요. 근데 친해지니까 이명수 기자가 그 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인상이더라고요. 아, 어제 예, 그 언론계 마동석이라는 평가를 네, 하신 그거 분이 되게 계십니다. 되게 서글서글하고 푸근한 인상이에요. 실제 보니까. 그래서 그냥 다 얘기했을 것 같은. 오. 그래서 나중에 이 김대남 행정관이 친해져가지고 막 자기 고민도 얘기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모 전 비서관이 지난 총선에서 원래 강남에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대통령 최측근이 강남이라고 말이 돼 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간 데가 용인갑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좋은 데지. 거기는 넉 달 전부터 이 김대남 선임행정관인가요? 그 당시 비서관인가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최측근이 온다는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명수 기자에게 열받아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철규가 여사 명받아고 다는 거야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 화가 나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들어보니까 이명수 기자한테 절대 여기 가면 안 된다고 자기가 좀 얘기를 해줘. 또는 큰 기사에 그리고 용인갑에 이원모가 가는 거는 대통령 최측근에게 배지 주는 거다. 아, 문제 있다 취지의 보도를 예. 좀 해라. 친윤공천이다. 예. 문제 있다라고 세게 예. 좀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건데 화가 나서 얘기하는 중에 상황에 대해서 실토를 했다. 오. 여사가 친윤 이철규 의원을 통해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큰 충격은 안 받았어요. 오. 왜요? 저 정도 가지고는 이미 충격을 안 이미 받는다? 그럴 걸로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다 그거는 뭐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나와야 우리 모두가 놀랄까요? 육성이 나와가지고 공천 주라고 막 이렇게 아직도 공천 안 줬어? 막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오. 근데 그 김대남 씨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명수 기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파의 입장에서 보면 전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랑 통화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어쩌쩌 막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 녹취록을 다 풀었는데 그런 사람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가 않고 역시 본인 공천에 눈이 좀 뒤집어진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고 이명수 기자가 얘기했어. 왜 그런지. 왜? 설득이 있었어요. 네.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 하면 김건희 녹취록 7시간 예. 녹취록의 당사자잖아요. 아마 보수 쪽에서는 제일 적이고 그렇지. 절대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이명수 기자랑 MBC랑 같이서 어떤 방송에 스트레이트에 나간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대남 좀 비서관에 대한 이렇게 좀 나쁜 얘기도 나왔대요. 아. 그러니까 예. 보수 측에서 구구 유튜버들이 우리 김대남을 지키자. 이명수로부터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흔한 말로 기자들 말로 한다면 조져주면 자기는 더 좋은 거야. 아 실제로 녹취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예. 아 네가 해주니까 난 더 써 고맙다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적대적 공생을 하는 네.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제 이명수 기자도 처음에 이게 가능해? 했다가 재밌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네. 예. 좀 실제 이해가 있을 안 수 가. 있어.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끊었을 것 같아. 연락을 안 했을 것 같아. 네, 저는 정치를 안 하니까 이제 다양한 분들과 대화도 하고 뭐 진보 좌파 방송도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정치할 사람들은 정말 말 조심, 전화, 문자 조심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조급한 부분이 저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어제 서울의 소리의 기사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좀 더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매주 월요일 내보낸다고는 했는데 육성이 안 나, 김건희 여사의 여사의 육성이 육성. 안 나오더라도 내가 얘기 들어봤더니 어제 밤에 김건희 여사랑 이철규 공관위원이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혼 주라고 했다고 그렇게 한 얘기를 들었어. 이렇게 좀 구체적인 사안들이 좀 들어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그랬대 저랬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김대남 씨가 그때 화딱지 나가지고 그냥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반박을 한다지만 바로 좀 반박이 나와야 서울의 소리 보도 내용의 신뢰성이 높아질 텐데 그건 조금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처럼 저렇게 그냥 육성들이 나오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뉴스토마토 공천 개입 정황이 이미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건 상수가 돼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비서관이 열받아서 내가 그때 이거 여사가 다 밑에서 작업해서 내가 공천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황에 대한 개연성과 이건 주는데 이게 결정적인 거다라고 보기에는 이미 이제 또 딴 게 또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이분이 이제 용인갑 가서 현수막을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과 찍은 사진. 그러니까 막 욕설을 섞어서 와 말이 다 여론조사 더 떨어졌어. 내부에 있던 사람이 앞에서는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겠지만 전화 통화는 야 웃으면서 그것도 약간 리얼하게 이야기를 리얼하게. 하시더라고요. 더 떨어졌어요. 예, 예. 야. 근데 많은 시청자나 국민들이 진짜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네요. 근데 되게 많이 보시네요. 동접자 분들이. 원래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요새 성수기긴 많이 한데요. 또 두 분 오시니까 더 많이 오셔서 계속 그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장님께서 클라우드에서 뭘 뽑아내 주실 거냐는 기대로. 비고론? 예. 클라우드 장에 네. 단독 근데 하나. 용산에 있는 분들이나 윤핵관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거나 함께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은 많은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랑 주고받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특검법
다시 돌아가서 네. 예 9배에서 10배 나올 거다. 그럼 그때부터 그러니까 완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제가 아닌가요? 볼 때는 네. 손들고 저는 특검에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대통령 예. 임기가 많이 남아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본심은 빨리 특검 받아라. 근데 제 의견은 어차피 비공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예측은 못 하겠다. 그래서 예. 그때쯤 되지도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상황과 결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독대하자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독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좋은 거예요. 안 만나. 안 한동훈 만난다고. 말말 하나 무슨 들어서 얘기를 보여주시면서 할지 해주시죠. 모르니까. 안 네. 만난다고 이제 내가 너랑 독대를 왜 하니? 독대 무사를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장만했어요? 예. 아, 예, 왜냐면 그렇구나. 이제 끝판왕이신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근데 화면에 예전에는 장 소장님이 이렇게 하면 얼굴 가리시고 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으신 것도 본물 터졌다. 2월 달까지는 그랬잖아요. 아 선거 전까지. 저랑 친한 역술인 선생님이 그 꽃피는 춘삼월부터는 괜찮다 얘기해도 된다. 아 그렇게 여사님 얘기하셔가지고 실명을 말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때부터는 이제 3월부터. 손수건으로 안 가리고 하는 아.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더라? 입춘인가 뭐 그때부터는 괜찮다고 얘기해도 괜찮아. 안 잡아간다고 안 잡혀간다고. 입춘 봄에 아니요. 올해 올 봄에 봄부터 작년에 이제 그 해제가 내년도 됐다. 해금이 됐다. 입춘부터는 얘기를 해도 네. 괜찮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계속 터질 거다. 예. 김건희 여사 되게 힘들어질 거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분 어디 계세요? 그분 성남에 계세요. 네. 나중에 한번 가요. 근데 저는 지금 요거 클로즈업 잠깐 해주실래요? 예. 네. 저는 시사인 제작진의 이 디테일에 반했어요. 그 사이에 그걸 또 잡아내시는 네. 박 실장님. 일단 보세요. 각도 똑같이 했어요. 봐봐요. 대통령도 각도를 가지구나. 대통령도 각도를 똑같이 해요. 막 이렇게 하면 반사가 그냥 이 판에한 반사만 있는 거잖아요. 빛반사가. 지금 대통령하고 비교를 딱 하면 여사 이 사진에는 조명이 들어가 있어. 자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조명을 써서 그냥 이 빛반사 빼고 지금 그냥 딱 정확히 보면 그렇네요. 예. 조명을 반영한 사진을 쓴 거예요. 저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그렇네요. 그렇죠. 조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 다 디테일 쓰면 7번 PD 아주 칭찬해. 그래서 어쨌든 독재를 통해서 지금 여권이 되게 어려운 안건들, 뭐 힘든 상황들을 논의해가지고 극복해야 되는데 그냥 싫으니까 안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싫어서 안 만난다. 내가 예. 널 왜 만나니? 그러면 평생 못 만나는 거 아닌가요? 싫어하는 상황이 해결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김건희 이 분들을 잘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동훈아 알았어. 미안해. 그냥 우리 옛날에 너 그러지 않았잖아. 잘 지내보자. 이럴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마음을 풀지 않으면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에게 그냥 지금 삐져 있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되자마자 멸치볶음을 해서 한남동을 가서 김건희 여사에게 아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게 풀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말 안 듣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앞으로 여권이 상당히 갈등과 분열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랑 대통령이 서로 싫어한다.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냥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명확한 신호를 보여줬잖아요. 오늘 가보세요.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만나면서 되게 뻘쭘할 거예요. 처음에 딱 만나면 대통령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님 와 체코 순방 짱 56개 MOU 와 따봉 와 24조 내년 3월 도장꽝 야 대단해요 진짜. 네. 바이오 협력도 하셨어요. 와 역대 최고의 성과 2박 4일 동안 이렇게 높은 성과를 가져온 역대 대통령 있었습니까? 대통령님 사랑해요. 이거야 이거. 그럼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하겠냐고. 야 추 대표 내 진짜 내 2박 4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면서 이제 한 2시간 동안 얘기하시는 거죠. 한동훈 대표는 극강의 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따로 독대 체코 고생했습니다. 따로 독대 필요 그럴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쌓여지는. 쌓이는. 독대 얘기하면은 득 해가지고 독침 맞아요. 이렇게 지금 얼마나 지금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미워하는데
독대 요청을 이번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하신 바가 있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장소장님. 많아져가지고 헷갈려서 뒤에 이름 써놓겠습니다. 이름 예. 써져 있어요. 근데 네네. 많아져가지고 역시 아직은 소화하기가 좀 그렇네. 똑대. 이거 잘못했구나.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안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대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권의 가장 큰 어른이고 권력이 많은 거는 대통령이잖아요. 독대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는 없는 자기 정책 결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싫은 모양입니다. 동훈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결정권 없어.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아. 특히 난 너를 싫어해. 이거를 그냥 극명하게 보여준 거다. 그게 1초 악수, 건성건성 악수에 드러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왔는데 좀 이렇게 두드려 주시지. 그것도 안 하고 왜 왔어? 두들 때 이렇게 두들 것 같아. 어퍼컷? 종아리.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권이 그냥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한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윤핵관들이 농담처럼 한동훈 100일 선물 뭘 줄까? 그냥 비대위원장 선물 줄까? 막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 안 했나? 처음 들어요. 비대위 체제로 바꿔버리겠다. 농담처럼. 예.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게 되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한 대표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는 던져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하시는 그거는 분들도 최악의 계시던데요. 수죠. 그러니까 어떤 제가 일을 이제 계속 그렇게 하라고 꼬시고 있어요. 전망이 여기서 나온 거였군요. 네, 제가 이미 한 보름 전부터, 예. 3주 전부터 예. 결단의 칼을 높이 들어라. 더 이상 이렇게 안 된다. 의정 갈등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모양새를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던지는 것으로. 해결이 되면 좋죠. 해결이 돼야 돼요.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어차피 KGPT 유명한 KGPT 대문자잖아요. 네, 고집불통. 그래서 절대 안 듣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이걸 봐서는 그냥 세게 이걸 해결 못 해주면 난 못한다. 도대체 내가 뭐 하라는 거냐. 여당 대표가 민심을 들어서 전달했는데 안 듣고 고집불통 치사해서 너는 안 해. 딱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건 기수라고 하셨는데. 결단이 아니라 예.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장 쉽게 책임 회피하는 것은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어떠한 고독한 정치인 결단에 의해서 국민의 편에 서겠다. 이러한 모양새를 나타낼 수 없는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인데 그걸 왜 하냐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요. 황교안 대표가 되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2020년 총선 이전에는 당시에 차기 대선 주자에서 1등 나오고 여권에서는 비교 상대가 없었어요. 근데 총선 지고 딱 그냥 당대표 사퇴되니까 그 사람은 그냥 정치권에서 휙 사라져버리고 부정선거 막 이 얘기밖에 못하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희화화될 수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예. 그래서 진짜 절대로 배지도 아니고 던지면 안 되고 예. 정말 한동훈 대표로서는 끝까지 임기 채우고 버티고 그리고 배지 달 때까지 자기 공천 자기가 할 때까지 버텨야 된다. 헛바지 바지 사장을 하더라도 그냥 당대표직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은 계속 갖고 다니는 게 맞다. 안 그러면 죽는다. 저 때는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심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장성호 초장님은 보수의 이준석 대표를 더 밀고 있거든요. 오픈하시는 건가요? 네. 예. 제가 볼 때요. 본인이 뭐라고 하든 간에 제가 볼 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경쟁자가 될 것 같으니 이 기회에 그냥 윤 대통령이랑 같이 2인 3각으로 추락해라 계속.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부인하시나요? 부인하는 거니? 부인하는 네, 거. 반말을 뭐 하는 거니? 네. 반말하기도 좀 그렇다. 네. 반말해도 괜찮아. 뭐 우리 같이 뭐 저인데. 또 하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소식이 그 있어가지고. 인간말종 얘기는 왜 해요? 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말 존경하는데 그분이 장해찬에 대해서 일간말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얘기는 하지 그분의 맙시다. 이야기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 근데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어요라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네, 보도는 또 이제 대통령실 기용이 무산됐다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온 바가 있고 모르겠어요. 정말 기용을 그거는. 할 이야기가 오고 갔던 건가? 아유, 예.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인사검증은 끝나가지고 그냥 대통령이 그냥 임명시켜 그러면은 대기 상태였대요. 근데 국감이 끝난 다음에 운영이 국감 끝난 다음에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TV조선에서 무산됐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그 인간말종 장해찬이 대통령 경로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경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대통령을 동일시한 것이 아닌가. 누가 일체 경제 들었단 말이에요?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약간 그러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얘기를 그렇게 뭐 썩 그 논평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친구들은 결정을 해야 해요. 어떤 결정이요? 정치를 할 건지 평론을 할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할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근데 정치에도 바란 쪽 걸어놓고 평론도 걸어놓고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장해찬 전 최고한테 하는 저는 조언도 예. 아니죠. 그런 애는 아유 정치하면 안 돼요. 정말 저는 정말 차라리 평론을 하면 그거는 인정. 근데 대통령실에서 계속 데리고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부담스러워하니까 임명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대통령이 그냥 임명시켜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할 텐데 그럼 뭐 대통령실이 갑자기 좋아지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네. 지지율이 높아질 거냐. 예. 저게 정말 이상한 집단이다. 이상한 사람들만 모아놨네.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장성철 소장님에게 좋은 뉴스인데 장해찬 씨가 장성철 소장님을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 뭐라고 했어? 거꾸로도 같이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만들었는데 예. 안 하려고. 나랑 안 한대? 장 소장님은 할 마음 있으세요? 난 한다고 오. 계속 얘기했는데. 그럼 그쪽이 좀 더 싫어하는 것으로. 아, 왜 날 싫어한다고 그래? 내 앞에 나오면은 내가 근데 이게 장 소장님께서 좋아. 왜? 같이 방송하면 뭐. 아니 장해찬 씨가 싫어한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한번 같이 추진 한번 다시 왜 해보겠습니다. 모르겠네. 저희 여기로 댓글창에 모셔볼까요, 장해찬 씨를 한번? 네네. 한번 좋아요. 추진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장해찬 씨가 안 나와. 안 나와. 아 그럼 서로 싫어하는 것으로. 아니 저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 정치적인 도리가 없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탈당해서 출마할 수 있어요. 그 정치적인 선택이니까 존중을 한다고요. 근데 이전에 정말 가까웠던 사람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뒤통수 치면서 저 사람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내 문자 깎아요.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한동훈 정말. 전 대표. 한동훈 인간적인 대표가 배신을 한 거잖아. 인간적인 배신을 하는 사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 어려워지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 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문자 다 깔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녹취가 하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랑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보물 터진다. 여기서도. 아 장해찬 씨의 핸드폰은 보물창고. 아. 보물창고야. 그게 저는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인간의 도리를 태도. 배신한 거에 대해서. 장해찬 씨 이제 길 다닐 때 핸드폰 들고 다니면 안 되겠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누군가 옆에서 장해찬 핸드폰이다. 보물창고다. 탁 치고 뛰면 어떻게? 대박인데? 경고. 예. 그리고 뛰어서 이렇게 뭔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순간 습관적으로 외국에 팔아버렸어. 그럼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제 저런 사람이 예. 자꾸 평론을 다시 하면서 한동훈은 어때요? 이준석은 어때요?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기준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게 맞냐?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희 유한님이 7불사 새벽 4시 나무 심은 것도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주술 뭐 그런 식의 얘기로 몰고 가는 명태균 씨가 분들이 저거 있는데 올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냥 엿먹어라 그거겠죠. 뭐 이상하게 해석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노린 거예요. 명태균 씨가 그런 머리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보통 사람이 아니래.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거 딱 올리면은 또 어느 쪽에서는 주술이냐 저거 하면은 또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라고 그랬다. 뭐 기복신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칠불사라는 전통적인 절이에요. 주지스님도 앞에 있을 때잖아. 이거 심을 때요? 주지스님 앞에 있었대요. 새벽 4시에? 김영선은 없었고 주지스님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주지스님이 그러면 거기서 주술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새벽 4시에 나무를 심는 게 좀 이례적인 모습이긴 하잖아요. 이례적인데 저기 이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기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자 누가 땅을 파놨고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그랬겠지. 아 이거 나무 좀 심고 가라고. 그럼 좋은 일 있을 것 같다고. 그럼 뭐 그냥 심고 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가 문제냐고 저게. 제가 보니까 왜 문제야? 뭐가 문제야? 유비 관우 장비가 무슨 그 복숭아 나무 밑에서 도원결의를 하잖아요. 요것처럼 지금 결의를 하고 자 우리는 홍매를 하나 심자. 그분이 이렇게 삼국지 되지 않을까. 아까 좋아하신다고.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까? 저거 보고 느낀 건데 칠불사 가면은 꼭 나무를 심고 와야 되겠어. 질불 둘 다 잘 됐잖아요. 둘 다 삐치 달랐잖아. 그러네. 홍매의 힘이 그러니까 저게 식수예요, 식수. 그냥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나무 심잖아요. 아니 근데 저거 준비해와야지 심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 준비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예. 누군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준비를 저걸 해왔다고요? 네, 저게 저렇게 그냥 땅도 파져 있고 홍매화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저거 더 심으면은 이상- 심고 가라. 그래가지고 하라만 너 힘세니까 네가 땅 팔아. 그래가지고 이제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가 지금 문제? 이제 뭐가 문제? 홍매화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주술적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갔는데 아 홍매한 주술적 의미가 아니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없어. 좀 내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역순이한테 물어봤어 없어. 내가. 아, 성남 오늘. 사시는, 예, 아니 예. 딴 역순이한테. 아,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역술인들하고 인생 상담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홍매화가 저 땅과 저 시간과 뭐 장소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사진만 보고는 아. 자신들을 판단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게 뭐냐면 물론 이준석 대표가 7부사에 그날 갔었다. 나는 뭐 1시간 정도 얘기하면 별거 없네 하고 올라갔다. 또 얘기고 천하람은 좀 더 있었던 것 같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좀 있잖아요. 보도가 아니야. 실제로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저때 같이 뉴스토마토 나왔고, 보도. 예, 예. 그날 이제 아침에 정말 더 중요한 거를 폭로를 하겠다. 폭로했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다시 순천에 있다가 다시 갔대요. 그래서 살펴보다가 에이 이거 뭐야. 개혁신당에서는 회의했는데 안 한대요. 안녕.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2박 3일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 오케이.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저 때 모였던 거는 왜 모였어요?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들 전원 말로만 했는데 7불사 현장 사진을 명태균 씨가 제공한 거야. 저거는 어떤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예. 거거든요. 자꾸 이 홍매화가 있으면서 뭔가 저 나무는 대체 뭐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아니라 저거는 사실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일당이 여사의 공천 개입을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해서 사람을 불러 모은 자리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사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질은 저는 공천 개입 의혹이다. 예, 본질은.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 오히려 명태균 씨가 뭘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대한 사진으로 저게 실제 일어났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각인시켰다라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화가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지조 있는 굴하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매화가 겨울에 추울 때 피는 꽃. 아, 그래서 대나무인 줄 알았어요. 예. 지조를 지켜라. 아. 그렇게 주지스님이 얘기해 줬나 보죠. 뭐.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자꾸 댓글에서 이준석 대표가 코 파고 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실제 코 파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정확히 못 봤는데 그냥 얼굴 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얼굴 만지는 코 거 같은데. 위를 코 만지는 위를 것 만지는 같은데? 건데 그러면 뭐 명태균 씨가 코파네 하고 사진 찍어서 아니, 그걸 점점 찍으려고 했던 방송이 맞춰야 될 것 같은 지금 보니까 느낌이? 그게 아니네. 나중에 아니야. 되게 예. 지금 유명한 분인데 예. 정말 코를 많이 파는 분이 있대요. 아니, 점점 위험한 방송. 그거는 나도 아는 분이죠.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서요. 아, 되게 유명한 국회의원 분이에요. 아니에요. 국회의원 아닌데 진짜 유명해요. 그 들어가지고 막 그렇다 하더라고. 아. 그래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되게 유명한 네. 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정치 굉장히 굉장히 유명하죠. 영향력이 있고 유명하신 분. 유명한 분이시고. 아이고. 예, 지금 위험한 방송 거의 여기까지 뭐, 하도록 거의.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그래 시간 관계상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워낙 이제 김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만 짚어도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코파니 지나갔습니다. 컨텐츠래. 그때 우리 저거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하실 말씀 그래도 그만해, 예. 이제. 자, 두 분 언제나 그랬대 마지막 인사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 김은재 뉴스인 9월 2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고요. 박기훈 변호사가 보조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박지훈? 네, 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또 오늘 이야기 연이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부 좀 전해주세요. 예, 안부 전하도록 하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